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또픽 업체의 직원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픽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리딩방에서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저번에 이제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좀 로또를 좀 찍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로 예전에 우리가 업체에서 제공한 그 번호로 몇 등에 당첨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그런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직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로또픽 업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얼마 동안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얼마를 벌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할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것을 단순 월급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떠한 전화를 해서 TM 역할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영업에 따른 인센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직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 영업적인 부분도 했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집행유예는 받았지만은 영업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진행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창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결과 자체는 25년 7월 달에 창원에서 나온 1심 집요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주장들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징에 대한 다툼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직원들에 대해서도 추징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것이고요. 추징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추징 주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건이 여러 건이 이제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건이 이제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님은 이 통틀어 가지고 네 개의 사건이 병합된 이 사안에 통틀어서 추징을 구형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징 근거가 없고, 이제 전체적인 4개의 사건을 통틀어서 추징을 구형했기 때문에 근거가 추징을 할 수 없는 사건을 빼면은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확정이 되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추징이 확정이 안 되는, 추징을 구할 수 없는 사건까지 합쳐서 추징 구형을 했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한 사안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징을 한 것인지, 그 추징의 범위라든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추징에 대해서 다퉈서 실제로 추징이 날아갔습니다. 추징이 있게 되면 나중에 가석방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재판장님께서 선고의 이후에 이걸 했습니다. 판결문 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부 무죄도 받았거든요. 일부 무죄 부분은 어떤 취지냐면은 이 피고인, 즉 저희 의뢰인께서 이 범죄에 가담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기간만큼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주장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전체적인 가담 범위가 넓어서 총책이거나 이러면은 몰라도 저희 의뢰인처럼 남들이 만들고 진행한 범죄단체에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앞서 진행한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추징에 대해서 다퉈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일부 무죄 주장을 해가지고 그 주장 역시도 받아들여져서 피고인, 저희 의뢰인이 가담하지 않은 앞전의 기간만큼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이 이르고 피해 금액이 5억 7천만 원인데 그중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래하여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액을 주고 합의한 것도 아니고 전부와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5억 7천만 원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최고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5억 7천만 원 전액을 주거나 또는 절반 이상을 가져와야 합의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가담 정도가 낮은 하범 입장에서는 도저히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어느 정도 역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전액을 주고 합의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이 그 피해 금액을 다 받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변호사가 현실적인 합의금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 합의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이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뭐 다양한 리딩방이 있죠. 또는 이처럼
로또픽 업체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에 관련됐다면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책부터 팀장, 그리고 이렇게 가담 정도가 낮은 TM, 모든 사안에 있어서 풍부한 성공 사례가 있고요. T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피해 금액이 5억 7천이, 물론 처음엔 넘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부를 무죄를 받아서 줄어든 금액이 5억 7천인 것입니다. 일부 무죄를 받은 남아있는 5억 7천 피해자 12명. 얼핏 생각하기에는 집행유예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점들을 잘 주장하고 재판장님께서 저희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 주셨고 또 좋게 봐주셔서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고의 노하우로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